네, 우리 시장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여러 관세 이슈 등의 여러 변수가 시장에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포함한 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피 3,200선 터치를 하고 쉽사리 넘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준은 실적 대비했을 때 정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코스피가 10.8배 정도 됩니다. 저점이 이제 9.1배 정도 됐으니까 PR이 조금 리레이팅 되고 있다. 실적 컨센서스 저희가 PR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PR이 이제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갔던 이유는 당연히 실적 추정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 2분기, 3분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2분기부터 한국은 이제 역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은 좀 좋지 않지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11배 정도라고 친다라고 하면 글로벌 평균이 지금 이제 PR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보면 17배에서 18배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율은 계속해서 40%에서 50% 역사적으로 한국이 할인이 가장 컸던 그 시기만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만 보면 이제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글로벌 대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지금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이유 자체가 주주환원율이 너무 낮았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법안이 많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 약간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높게 올라온 것 같이 보이지만 글로벌 측면 그리고 지금 한국의 어떤 주주환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은 좀 저평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현재 우리 시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강화 가능성이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빠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빠르게 대주주 주권을 이제 축소시키는 거다. 과거 이제 사례로 보면 2016년도부터 20년도 거의 이제 5년에 걸쳐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완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축소가 되면서 대주주 요건이 까다로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50억에서 바로 이제 1년 만에 10억이 된다. 사실 요거는 정책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 사례에서 16년도하고 20년도는 주가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충격을 5년 동안 양분을 했기 때문에 제주주 입장에서도 준비할 과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년 만에 그냥 연말로 해서 내년부터 양도세 갖다가 이제 많이 매기겠다,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너무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유예 기간이 이게 없는 상황에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바로
축소가 된다고 하면 사실 2020년도의 연말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우리가 10억 원의 대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축 낮춰졌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2020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5%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가 많이 나타난 것이죠. 코스피 기준인가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정부가 오히려 10억에서 3억 원 다시 유예해서 다시 10억으로 원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지금 올해의 50억에서 10억은 너무 타이트한 기간이다. 너무 예고가 되지 않았어서 대주주 측면에서 이 요건을 갖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어떤 어떤 이제 회사들의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준비를 죄송합니다. 준비를 잘 못하지 그런 이제 시기가 좀 잘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조금 이제 대주주 측면에서 1년 만에 이렇게 타이트한다, 연말에 타이트하게 한다라는 것 측면은 조금 시장 측면에서 부담스럽게 관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지수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강화된다면 매도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섹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양도세라는 것은 이제 많이 올라서 내가 많이 벌었고 그 벌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이 급등을 했던 방산이라든지 뭐 기계, 이제 지주회사, 유틸리티, 증권, 조선, 은행 요 순서대로 YTD 기준으로는 많게는 한 150%, 적게는 한 50% 정도의 업종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은 더 이제 차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이슈가 없더라도 기존의 어떤 그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항상 계절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인덱스에 대한 투자라든지 고배당에 대한 투자 이런 컨셉으로 조금 이제 관심이 양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떤 우려까지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기존 주도주한테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섹터들은 또는 요 대주주 요건 뭐 요게 이제 물론 소위 얘기해서 찌라시라고 하죠. 요 찌라시 측면으로 이제 나온 거지만은 네. 이게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구상을 할 때 다각도로 이제 따져보면서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뉴스플로우 체크하면서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대주주 기준 강화 혹은 유지 시나리오별로 시장 전망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별로 이제 밴드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그리고 봐야 한 체크 포인트들 세워주신다면요. 일단은 대주주 기준이 일단 올해는 뭐 50억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글로벌 대비해서의 한 30%에서 35%의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PER이 한 12.5배, 12.6배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11배라고 하면 약간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여기다가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국 그 가계에서의 어떤 금융자산이 너무 낮다라는 측면 이런 것까지 디스카운트를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3배가 넘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평균 수준까지만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3,500선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조금 타이트하게 돼서 이제 50억이 10억 원으로 이제 좀 이제 타이트하게 된다. 올해 1년 만에 그는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연말에 급작스럽게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300선 요 정도가 일단은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글로벌 대비해서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나리오별로 코스피의 목표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 아이디어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원님 리포트에서 자본 대비 큰 이익을 나타내는 고 ROE를 중장기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 ROE가 무슨 뜻인가요?
일단 고 ROE 종목이면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 이제 실적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을 잘 내는 그런 그런 종목군들을 고 ROE 종목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이라든지 순이익 창출력이 좋다라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고 ROE의 종목군들이 중장기적으로 해당 고 ROE로만 우리가 투자를 했다를 가정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상당히 좀 좋은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주가는 연동성이 크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고 ROE라는 종목군들은 평상시에 그냥 평균의 ROE를 보이는 종목군들 대비해서 아웃퍼폼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ROE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ROE 종목군들이 조금 7월 달을 들어서 약간 급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일부 반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약간 저PER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0.8배, PBR 0.8배 미만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추가 할증을 해서 상속세를 매기겠다 이런 그런 정책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저 PBR 종목군들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많이 급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저 PBR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임팩트가. 그래서 일단은 저 PBR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 ROE 종목군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 PBR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이 많은 종목군들이 저 PBR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고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좀 작고 이거보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저 PBR과 고 ROE의 종목군들은 서로 역의 콜레이션이 통계적으로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PBR 종목군들, 즉 주주 환원책,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러한 측면에서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의 급등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고 ROE 종목군들을 조금 약간 이제 계절적으로, 그리고 이 임팩트 측면에서 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 ROE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자기 자본 이익률 ROE죠.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ROE인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좋은 기업이다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와 함께 역의 관계가 PBR, PBR은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역의 관계다 말씀을 주신 거고요. 고 ROE 종목군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어서 좀 체크해 주세요. 고 ROE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섹터로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조방원, 조선, 방산, 이제 원자력, 원전 요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증권주들도 ROE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도 ROE가 높은 종목군들이고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결국 이제 ROE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YTD 기준으로 좋았던 종목군들이 보통 다 고 ROE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내러티브가 먼저 반영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ROE 측면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군들 위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실적주들이 약간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게 이제 어떻게 뭐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ROE가 높은 종목군들은 코스피 대비 상상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기대감도 뭐 어느 정도 저 PBR 종목군들 저희가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저 PBR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수혜로 따로 빼서 우리가 알파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ROE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또 실적 베이스의 주가와 어떤 실적 간의 어떤 그 괴리를 찾아서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을 하는 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벨 전략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 방산, 원전을 고 ROE 종목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2분기 실적 성장이 눈에 띄는 뭐 섹터나 종목은 어디가 될까요? 2분기는 증권 업종이 지금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랬다 보니까 이제 PF에 대한 어떤 손실이 조금 약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레벨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브로커리지의 수수료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해외 쪽에 어떤 그
수수료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대체거래소라고 얘기하죠. 대체거래소도 거래소 대비해서의 거래대금 비중 자체가 한 20%, 30%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의 어떤 거래는 생각해보면 증권주에서 플러스 알파, 새로운 알파가 나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증권주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딜이 많이 일어나겠죠.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서도 0.8배, PBR 0.8배 미만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속세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상장인 기업들이 사실 상장을 시켜서 밸류에이션을 올리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장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IPO라든지 뭐 M&A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딜도 증권주가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에서 보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측면에서 증권주가 가장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뭐 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 업종군들의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지금 이제 이자 마진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약이라든지 방산, 조선 이런 업종군들도 2분기 실적이 좀 좋은 쪽이고요. 항공, 상사, 화장품 이런 쪽 다 좋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조금 둔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실적이 역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기입니다. 그래서 2, 3, 4분기는 그로스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요인, 변수를 퀀트 분석을 한 결과 증권, 해운, 은행, 제약, 항공, 상사, 화장품 등이 주목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